자, 오늘부터는 칸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참 익숙하면서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칸트를 익숙하다고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생각, 예를 들면 인간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인간이 계몽되고 뭐 훌륭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과거보다는 진보로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건 대문자로서 하나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관념들이 거의 다 이 칸트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칸트를 직접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이게 정치, 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순수이성 비판, 삼비판서라고 하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 뭐 그게 중요한 그 텍스트가 되겠지만 정치 철학하는 사람이 그걸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저 다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읽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뭐 유명한 대학의 칸트 전공자가 내가 30년 동안 평생 칸트를 읽었는데 남은 결론이 내가 할 얘기는 없다. 칸트가 이미 다 해놨더라. 뭐 그런 얘기를 정년퇴임 무슨 강연 비슷한 데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워낙 뭘 많이 썼어요. 평생 뭐 글을 쓰고 그랬던 사람이고, 뭐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읽는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루소 강의할 때처럼 칸트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인간에 대한 논의, 인간에 대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큰 덩어리 두 개를 놓고 이 소위 이제 칸트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루소와 칸트가 비교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칸트 이 교육학 강의라는 건 사실은 칸트의 오히려 후기 작품인데 인간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에 그 논의하기가 좀 좋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칸트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라는 게 여러 방면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도 칸트한테 대단히 중요한 그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무엇이냐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이 인간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한 책을 뭐냐? 그러면 칸트 교육학각입니다. 요 번역본은 사실은 그 칸트가 쓴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번역자가 이렇게 본문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많이 달아서 어쩌면 그냥 읽기보다는 이런 주석이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권합니다. 이 책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인간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가만히 놔두면 씨앗이 죽잖아요. 이쪽 꽃이 나무가 되고 꽃이 피우려면 물을 주고 햇볕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씨앗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씨앗은 좀 늦게 꽃이 피고 어떤 씨앗은 그 빨리 꽃을 피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씨앗에 있는 본질, 칸트는 그걸 이 선험적 뭐 이성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꽃 피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대신에 그것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단계가 있고 또 그 계몽의 빛을 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론을 잠깐 보면 본문의 1번, 서론 본문의 1번 제 책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인간은 교육받아야 할 또는 교육되어야 할 유일한 피조물이다. 교육이라는 말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양육, 어린아이의 기율과 규율을 잡는 훈육, 어린아이에게 지식 내용과 교과 내용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지식교육, 그리고 온전한 인간과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삼는 도덕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 문장에서 칸트가 생각하는 그 교육에 대한 논의가 다 드러나요.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만 인간은 제대로 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소가 얘기한 것처럼 내버려둬라.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둬라. 요거는 칸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양육, 훈육, 지식교육, 그 다음에 도덕교육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칸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커가면서 교육의 내용과 또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석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20대로 잡고 문명화 교육 이런 거는 40대, 그다음에 도덕교육은 60대 뭐 이렇게 본다고 칸트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본다는 연구 서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훈육 단계라는 게 뭐 때리기도 하고 지식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그거는 감각적인 요구가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인 어떤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칸트의 논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에 보면 이 2부, 3부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건전한 이성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건전한 이성이 관통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방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욕정, 욕망,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언명법. 너의 행동의 규칙이 보편적 입법 규칙대로 행동하라. 그게 칸트가 얘기하는 그 소위 도덕 형이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성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3을 보면 제책으로 32페이지 보면 인간의 모든 천부적 능력들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면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한 인간 세대는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의 첫 출발점을 문명화되지 않은 삶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완전히 문명화된 삶의 상태에서 찾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하게 문명화된 삶의 상태를 교육의 과정으로 출발해서 한다면 인간의 삶은 나중에 문명화된 삶의 상태로부터 퇴보하여 조야한 삶의 상태 그리고 동물적 야만의 상태에 빠진 것을 여길 수 있다. 뭐 말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하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뭔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교육의 훈련을 통해서 야만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이렇게 진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로.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점점 뭐 훈육 양육을 통해서 지식 교육 받고 도덕 교육 받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단계로 커가는 것처럼 그거에 조응해서 사회도 뭐 가족 단계에서 시민 단계에서 국가 단계에서 국제법의 어떤 국제 시민 사회로 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의 발전, 그러니까 소위 조직과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 발성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7페이지 본문 7쪽에 보면 인간은 교육이 만들어내진 결과와 모양으로서만 존재한다. 비슷한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인간에 의해서 교육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 일부의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적당한 교사 또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면 그 원인은 몇몇 사람들에게서 훈육과 지식 교육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밑에 4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종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관심사와 이익만을 돌보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더 높은 완전성의 단계로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변적인 지식을 가진 철학자에게나 하나의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또한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슬픈 사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강의를 할 텐데 인간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 단계나 도덕 단계에 오면 그래서 나이가 한 40대 60대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공적인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이성의 공적 사회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도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보의 모형으로 된다는 겁니다. 56페이지 그게 뭐냐면 본문 10번인데 여기서 주로 이제 문명의 어떤 진보에 관련된 얘기인데 맨 마지막 절 문장입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수여받은 소명 또는 목적을 성취하는 일은 개체 인간들이 떠맡아야 할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떠맡아야 될 일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계몽되고 이성적인 인간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그 진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은 인간의 진보 전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본문 11번을 보면 인간은 선으로 향하는 자기 성향들을 개발해야 한다. 신의 섭리 또는 신은 선으로 향하는 마음의 성향들을 인간성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으로 향하는 마음의 성향만을 도덕 법칙에 따른 구별 없이 심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칸트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석 65번에 보면 65페이지 주석에서 보면은 그 인간들 사회에서의 상호 반목과 상호 불화의 상호 대결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